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굿땡입니다. 굿땡. 9월 9일이고요. 어제 제가 시황을 사실 좀 폼에서 만들어 놨는데 저녁에 좀 집에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뭐 그전날도 마찬가지였는데 그전날은 좀 먼저 만들고 약속을 나갔었고 어제는 좀 영상을 늦게 올리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양시장 어제 오늘의 시장을 간단히 브리핑하고요. 오늘 공시 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공시가 났죠. 마침 또 이틀 전에 추천을 드린 에코프로 BM, 그죠? 이 회사가 양극재 소재를 SK이노베이션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무려 뭐 소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10조 원의 공급 계약이 떴습니다. 아침 한때 정말 급등을 했다가 종가상 6%대에 좀 머무르긴 했지만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전기차 이 부분에 대한 시장, 그죠? 전기차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노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공시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정하게 고민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어저께 아이폰 13에 대한 소식이 무르익었었고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최근에 강했던 이유도 아이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신작에 대한. 근데 애플카 얘기도 계속 그죠? 올 연초 이후에 좀 잠잠했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이틀 동안 했어요. 코스피 이틀 동안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그죠? 덜 하락했지만 아팠을 겁니다. 분명히 아프셨을 거고요. 뭐 나는 안 아팠어 이러신 분보단 아프신 분들이 계좌에 정말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선물 옵션 또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그죠? 9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뭐 국민연금 그리고 우정국 사업부 이런데 포트 재조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 편출되는 종목들의 수급에 손바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증시 분석 투자 전략 오늘 9월 9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감 시장 지표요. 어제 시장을 사실 못 살펴드렸는데 이게 오늘 9월 9일 목요일인데 9월 8일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이 장 마감한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그래도 장중 내내 플러스를 많이 유지했었고 다우는 빠졌고 S&P 500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새벽에 마감한 다우 산업지수, S&P 500, 나스닥이 그 전날 좀 버텼더니 다우보다 좀 더 많이 빠졌죠. 그쵸? 사실 이날 올렸던 건 애플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죠? 뭐 뺑, 그죠? 빵, 뭐 이런 미국의 기술주들, 특히 애플과 넷플릭스 이런 시장의 대형주들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간 탓이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13에 대한 효과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경기 동향서라고 좀 불리는 건데요. 이게 앞으로 연준의 위원들 스탠스 이런 것들을 또 가늠하기에 좋은 어떻게 보면 페이퍼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경기는 약간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둔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인플레 압력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계 그죠? IB 증권사에서 9월 조정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3거래일째 하락한 그런 세계 증시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보시면은 오늘만인데요.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1.5%. 어제 사실 또 이슈가 있었죠.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여파가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그죠? 오늘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카카오가 이틀 동안 약 거의 18%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금융 규제에 대한 어떤 플랫폼 회사들을 기존 금융권과 똑같이 넣을 것이냐 지금 새로 금융위원장에 선임된 고승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약간 그런 발언도 했는데요. 소비자보호법이 사모펀드 사고 이후에 상당히 지금 그 상품 판매에서 난항을 겪을 정도로 복잡해졌는데 이런 금융에서 제공하는 플랫폼들, 상품 플랫폼들 이런 것들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 이런 그쵸? 약간의 독과점 이런 위배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뭐 대선을 앞두고서 치는 건지 정말로 아니면은 누구를 위해서 치는 건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갑자기 하도가 되면서 약간 중국판 그죠? 중국판 태클을 때린 그런 모습들도 시장에서 상당히 이 지수를 내리는데 상당히 악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상당히 많이 버텼습니다. 그죠? 그래도 많이 밀리던 거 종가에 좀 밀어 올렸고요. 어제는 플러스 마감했어요. 오늘 오전 한때는 또 코스닥은 플러스였고 오늘 보시면 그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조 2천억,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9천억 팔았습니다.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1,500억, 외국인이 685억, 기관 844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103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는 3100포인트까지 벌써 이틀 사이에 거의 또 3200포인트 갔던 지수가 다시 3100포인트 계속 이렇게 되면 박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지금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갇혀있는 동안에도 오르는 종목은 오르고 그런 오르는 테마 그쵸? 테마성이라기보단 중장기 성장하는 그런 종목에 집중한다 보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테마를 하나 꼭지씩 잡아서 2탄까지 했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 7개까지 해볼까 합니다. 계속 구독을 한번 하셔서 계속 연속적으로 좀 알람 설정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소는 뭐 무차별 폭격단이었어요. 그죠? 무차별 폭격단이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종가 무렵에 이게 코스피 200 편입 뭐 이런 특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수급의 이슈로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카카오, 네이버가 시장에서 상당히 핫하게 하락했던 종목이었고요. 거래소는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 이게 SK이노베이션과 그쵸? 10조 원 계약, 10조 원 이상의 계약을 했습니다. 양극재 소재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종목 픽픽픽 종목에서 이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9월 7일인가 소개를 했었고 야 이 가격에 어떻게 추천을 해? 이러신 분들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저도 오늘 공급 계약이 뜰지 모르고 추천을 한 거고요. 이게 제가 그날 얘기한 미국의 증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엔 오늘의 공시 내용과 연결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신 분은 자세히 아실 겁니다. 이거의 여파로 그쵸? 양극재 또 하는 LNF 비교 대상이 될 텐데요. 오늘 같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중에 니노공업 올랐고 오스테인 임플란트 정말 강합니다. 강하고요. 지금 보시면 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강했고 진단키트랑 반도체가 오늘 상당히 힘들었는데 반도체 계속 힘드네요. 반도체 하반기 좀 보자고 했는데 시세다운 시세는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재 업종들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 업종 펄어비스 강했고 HLB가 최근에 계속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이 아니고 yesterday랑 today 오늘 어제의 투자 키워드로 꼽아 봤는데요. 일단 델타 변이에 대한 너무 얕봤나 이게 제 생각인데 근데 이거 미국도 지금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로 베이지북에도 좀 나왔고요.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지만 경제 둔화 그리고 뭐 글로벌 IB들이 지금 이 GDP 전망 하한까지 내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 모건스탠에서 그렇게 또 주식 투자 의견도 냈는데요. 이거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딱 그거예요. 정말 경기가 피크아웃 쳤나 이거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델타 변이로 그죠? 델타 바이러스로 공급망이 훼손될까봐 그죠? 지금 차량용은 거의 훼손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아산공장이 어제 또 문 닫았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공급망 훼손을 사실 앞으로 이런 거 겪지 않기 위해서 인텔에서 이거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110조 원이나 들어서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이 길을 신설하고 대부분 차량용 반도체 그죠? 이쪽에 쓰겠다고 이런 또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냥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아이폰 13 기대감에 애플은 웃었다. 이게 이틀 전에 나스닥 지수가 또 최고치를 올렸던 이유기도 하고요. 애플의 성장이 아이폰에서 멈춘다면은 그게 끝일 수 있죠. 애플의 주가가. 근데 애플카 이게 모멘텀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오늘 소식 중에 완성차 연합 불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그냥 기사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애플의 뭐 책임자가 뭐 포드로 이직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는 이거 매경 뉴스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뉴스인데 전기자동차 애플카를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뭐 직접 개발하는 거 맞아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완전 자율 테슬라랑 비슷하고 자동차가 하드웨어적인 점이 있으면은 그죠? 소프트웨어도 있었고 이쪽에 집중할 거고요. 애플은 하드웨어는 원래 위탁 생산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위탁 생산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아이폰 13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이폰 13 이거 9월 14일인가요? 그쵸? 미국 시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 미디어 추측장 아이폰 13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스페셜 이벤트다. 그쵸? 그래서 아이폰 애플워치 신제품 이걸 공개할 거고 최근에 계속 유성했고 제가 6G다 뭐 유성이 이렇게 6G라고 그냥 가칭을 했는데 이게 그쵸? 5G나 LTE 뭐 이런 통신망이 없어도 문자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비상용으로 가능하다. 연결이 어려운지 뭐 산골에 가면 안 터지고 막 그럴 때 유성통신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유성통신 사실 지금 최근에 저궤도 유성 네오 또 세트랙 I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인텔리아 테크랑 뭐 이런 쪽 하여튼 이게 아직 보급화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거는 저도 퀘스천 마크인데 하여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스페셜 이벤트가 나와봐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애플의 어떤 휴대폰이 계속 뭔가가 영역을 확장하는 그죠? 영역 확장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이 영역 확장을 또 어디로 해요? 자동차로 한 거잖아요. 자동차 그게 어디 자동차? 전기차와 플러스 자율주행 앞으로 세계의 친환경과 어떤 소프트웨어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이 혁신적인 그쵸? 세계를 구조적 성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에 또 손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반도체 얘기 인텔 했는데 반도체 수요가 계속될 거고 새로운 시대다. 새로운 시대는 뭐예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새로운 시대는 전기차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간으로 가는데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내연기관에 들어갔던 반도체보다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IC만 하더라도 이게 뭐 내연기관에 뭐 4대가 들어가면 전기차는 3배수 이상 12대가 들어가고 보통 이렇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쇼티지가 나거나 어떤 공급망 해소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이 차량용 반도체가 사실 돈은 안 되거든요. 파운드리나 이런 쪽 인공지능 이런 쪽 삼성이 하는 파운드리 TSMC가 하는 파운드리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 다시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왜 굳이 이거 돈이 안 되는 걸 이거 할까? 뭔가가 미국의 반도체 굵기를 위해서도 차량용 반도체가 이번에 뭐 미국에서 중고차 시장이 막 이렇게 급등했던 것도 신차가 그쵸 제대로 공급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를 아마 좀 포석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픽픽픽 종목입니다. 뭐죠? 원래 사실 이것도 어제 다 작성했었어요. 근데 어제는 주가 올랐는데 오늘 빠졌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랐고 오늘 시장 안 좋으면서 같이 빠졌어요. 여긴 뭐냐? 제가 그동안 뭐 세 가지만 꽂아봤는데 최근에 그죠? 4일 전에 이거 5일 전이겠죠? 어제 캡처한 거니까 6개월 전, 2개월 전 이때 LG그룹에 대해서 애플카, 메타버스 이런 얘기 했고요. 이거 LG이노텍 그죠? 기업 분석한 자료고 LG그룹이 애플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노텍이 거기서 밸류체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보신 분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앞으로 제가 이 종목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월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8월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업데이트 개념이잖아요. 업데이트 할 때는 올렸던 영상들을 이렇게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에서 돋보기로 애플, LG이노텍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애플하면 LG이노텍이고 하웨이가 지금 거의 뭐 망했잖아요. 그죠? 고급 스마트폰 하이엔드급에서는 애플과 삼성일 텐데 중국주 애플이 먹고 들어가고 고부가치 제품 플래그십 모델은 거의 애플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다 아시지만 기판 소재랑 강학 솔루션 이 카메라 모듈 쪽
이거랑 또 연계되는 게 하이비전 같이 보셔야 돼요. 하이비전. 전장 부품, 모터 센서. 이거는 이제 어디죠? LG전자. 이거 마그나 여기랑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사실 매출 비중이 큰 데는 여기입니다. 요 부분. 이거 70%가 넘어요. 매출 비중이 거의. 애플이 출하량 판매 대수가 LG이노텍의 실적 영향, 가장 민감도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쵸? 근데 이제 포너스 알파로 제가 보기엔 이쪽도 이제 앞으로 진짜 무궁무진한 성장할 텐데, 이겁니다. 이거 애플이 아까도 자체 생산 차를 하겠다고 했지만 뭐 모터라든지, 그죠? 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부품들은 아웃소싱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고요. 원래 기존의 컬을 인정받았던, 그쵸? 이런 LG 이노텍 같은 회사랑 계속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LG의 그룹의 어떤, 그죠? 구강모 지금 회장이 그리는 그런 전장 부분에 밸류체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성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보면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근데 17년부터 19년, 그쵸? 휴대폰 이때 한참 좋았을 때랑 꺾였을 텐데, 매출이 꺾이지는 않았지만, 그쵸? 영업이익이 한때 좀 저조하게 떨어졌었고, 그걸 다시 회복했었고, 코로나 때도 이익이 더 늘어나는, 매출이 늘어나는, 이게 애플이 늦게 출시도 됐지만 고정적인 어떤 컬에 인정받은 그런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에만 휴대폰 사업이 좀 안 좋았을 때 당기순이익, 그리고 2021년에 그쵸? 20년인가요? 20년 말인가? 20년, 21년 초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또 애플의 어떤 카메라 모듈 이걸 위해서 TOF 위해서, 그쵸? 정말 공급 계약 공시를 8천억 규모인가요? 8,500억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크게 질렀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계속 애플과 같이 가겠다는 상당히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이 1조 1,000억, 2분기까지 봤었을 때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 대비 거의 퀀텀 점프 3배 이상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올라요. 그죠? 내년에는 좀 이게 꺾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르는 게 아까 애플카 모멘텀 이게 어떻게 될지, 이 매출도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스마트 업황에 따른 매출과 이익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클리컬 기업이에요. LG 이노텍도 IT 가전제품, 그쵸? 가전제품이라고 해야 되죠. 휴대폰 사업과 되게 연관이 있어요. 되게 연관이 있는데, 이거 주봉인데요. 그쵸? 코로나 때 급락을 해서 75,000원이었고, 그전에는 한 12에서 14만원 정도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때 했다가 지금 2배 정도 올랐죠. 코로나 이전 가격 대비.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프를 했는데 가격이 안 오르면 그건 주식이 아니죠. 뭐 한때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좀 맞은 감은 있는데요. 그쵸? 오늘 또 맞았긴 했는데, 결국엔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 애플에 대한 기본적인 실적과 함께, 그쵸? 모멘텀은 이 애플카 밸류 체인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길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애플카 모멘텀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사실 이거 최근에 제가 전기차 얘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쵸? 9월 오늘 9일이니까 6, 7, 7일인가요? 6일인가요? 에코프로 BM 얘기하면서 전기차 점유율 얘기했거든요. 전기차 점유율. 이거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지금 2.5%가 안 되고, 중국이 이제 한 10% 정도고, 그죠? 유럽도 10% 언더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쵸? 침투율이죠, 침투율. 시장의 침투율. 이게 2030, 뭐 현대차가 2040년, 현대차는 전기차보다 수소 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친환경, 이런 전략가 맞아 들어가는 가장 핫한 섹터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소재 셀은 뭐 대표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 그죠? 삼성 SDI, 그리고 뭐죠?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죠? 이 소재는 아까 얘기한 요 에코프로 BM, 뭐 LNF, 뭐 등등등등 정말 많죠. 이런
오늘 근데 이 에코프로비엠이 아까 10조 원 계약, 이게 그냥 3년 동안 계약이기 때문에 연 단위로 3.3조 원이 대충 나와요. 3.3에서 4조 매출이.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이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8,500억 정도예요. 근데 앞으로 2년 뒤부터는 이거를, 근데 에코프로비엠의 그 2년 뒤 3년 뒤부터 그 톤을 기가헤르츠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캐파가 가능하냐. 얼마 전에 유상증자도 했었는데 이 캐파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증설을 더 해야 돼요. 증설을 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거고요. 그죠? 이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 끌고 가기 위해서 미국 증설이 필요하다. 유럽이든 이런 쪽으로 그런 얘기를 이틀 전에 했습니다. 오늘 애플카, LG노텍을 얘기했지만 모든 거는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구조적 성장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시장을 바꾸기 때문에, 그죠? 그 시장을 바꾸는 그런 기업이 결국 태동기, 그때 투자해지 업사이드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침투율이 뭐 전기차가 벌써 40에서 50%다. 전기차 이미 주가는 이전에 꼭지를 치고 빠지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익은 나오더라도 기업들이. 그래서 성장주들은 투자할 때, 그죠? 도입기, 초창기 이거를 잘 파악해서 투자할 필요는 정말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40만원까지 갔다가 35만원대 끝났는데, 이걸 지금 사야 되냐 마냐에 대한 판단은 물론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10조원의 계약이 이게 시작일 것이냐, 이게 진짜 피크아웃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오늘 저녁에 전기차를 공부하시면서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틀 동안 시장이 어렵고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힘들었지만 다시 시장은 오를 겁니다. 시장은 오를 거라 자신 있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여태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테이퍼링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한국의 금융 규제를 좀 걱정은 되지만 괜찮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